당연히 이제 좋은 디자인은 기능적이어야 되고 내구성이 있고, 일단 어르신들 앉으시는 의자, 어르신들이 편하게 깊숙이 이렇게 낮은 의자에 앉으시면 편할까요? 골고루 잘 차려서 드세요 라고 갖다 드리면 이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시니어 하우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자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케어닥의 대표 박재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주제가 시니어 하우징, 시니어 주거 분야인데,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시니어 하우징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장 강효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케어닥 혹은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미국에서 건축 실무를 하다가요, 서울시에서 디자인 개발과 그 다음에 정책 수립을 하는 그런 디자인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디자인들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네, 빠뜨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서울시 내에서 유니버셜 사회적 관련 디자인도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아, 네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 용어를 서울시에 이제 적용을 해서 되게 다양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디자인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시범 적용해서 확산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 그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네.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 이름이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케어닥의 어떤 부서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케어닥은 시니어 하우징 운영에 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하우징의 디자인 역량까지 장착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니어 케어 서비스도 하고 플랫폼도 하고 방문 요양, 주야간 요양원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시니어 하우징, 시니어 관련된 디자인 역량, 설계 역량도 갖추려고 특별하게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라고 해서 내부 부서를 만든 내용입니다. 시니어에 대한 환경으로서 디자인이 어떤 게 좋을까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하루가 어떻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에 대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골몰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니어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시니어 디자인,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이제 노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불편해지는 것들이 생기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디자인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계속 발굴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좋은 디자인은 기능적이어야 되고 내구성이 있고,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배려를 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좋은 디자인의 기본 조건이겠죠. 정리를 해보면 어르신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컨디션이 바뀌는데, 그렇죠. 먹는 거나 움직이거나 씻고 싶거나 하는 행위들의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공간적으로 해결한다. 그게 맞습니다. 디자인이다. 네. 그리고 포인트 주신 것처럼 그게 꼭 물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네. 그런 포인트 좋습니다. 네. 대표적인 시니어의 디자인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집을 상상을 해보시면 화장실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보행이 불편하셔서 야간에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워커를 끌고 단차가 있으면 넘어가시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혼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가실 수 있는 것도 환경이, 디자인이 배려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벽에 모서리가 새까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항상 그 타이밍에 벽을 짚으셔야 손을 짚는 한다는, 공간이다. 네,
그런 어떤 흔적이거든요. 그 위치에는 그래도 예쁜 안전손잡이를 딱 달아 놓으시면 그러면 안전하게 균형을 잃거나 쓰러지지 않으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아이템이 되고요. 밤에 화장실을 가시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은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져서 앞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낙상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제 잘 보이시게 그런 위험도도 낮출 수 있는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시니어 디자인이 정말 많은 분야에 접목이 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를 없애는 것부터 네. 화장실에 손잡이를 두는 거, 가구의 위치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까지 전체를 다 말하는 거네요. 네, 너무 많은 사례가 있죠. 예. 네. 이 시니어 디자인은 대표적으로 뭔지는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어떤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뭐 자연스럽게 이런 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그냥 불편해도 받아들여 라고 이제 포기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크게 말하면 그런 그 디자인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쓸 법한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기능만을 고려했을 때는 노인들이 쓰는 것들에 대한 낙인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쓰시지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능도 고려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저거 너무 노인스러워, 너무 일종의 장애인 공간 같은 느낌은 또 주는 게 아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이랑 일반 주택의 디자인은 뭐가 다를까요? 일반 주택은 내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 집을 꾸미고 살아가잖아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시기에는 케어가 필요하시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자녀분들도 혼자 계시다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을 때 우리 시니어 하우징은 공동 케어 어떻게 보면 그 케어를 같이 효율화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일본에서 유니트 케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평면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케어를 이렇게 클러스터 9세대 이하에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케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1인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내 프라이버시는 그 공동생활 안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에 우리가 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찜질방이라든지 뭐 또 작은 극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케어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집보다 더 나은 집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큰 집에서 거실이 확장된 개념으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누리면서도 제일 중요한 개인 공간에 대한 건 보장을 해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시니어 하우징으로 기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케어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인이나 케어기버, 간병요양보호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에서 편리성도 가지지만 그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주동성도 같이 양쪽에 고민해야 되는 공간에서 일반적인 주택이랑 다르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갑자기 확 열면서 어르신 뭐 하세요? 이러면서 한 2초 기다리고 문을 열어 제끼면 그 공간을 나의 개인 공간이라고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내가 내 공간 안에서는 확실히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 존중된다 라고 하려면 여기에 디자인적인 약간 그 팁이 있는데 문 앞에 현관의 느낌을 주는 세미 프라이빗한 그런 전위 공간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마감재를 달리한다든지 현관같이 나름대로 그 구성을 해드린다든지 그 문은 현관문이기도 하지만 뭐 문패 어르신들 이름 그냥 병원처럼 찍 써놓는 게 아니라 문패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르신의 개성이 담겨져 있는 어떤 소품으로 문패를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도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에 중요한가요? 어떤 게 중요한가요? 시니어를 위한 가구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해요. 그쵸. 예.
그냥 예쁘고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제가 작년에 그 뉴욕 맨하탄에 그 앱슬리라고 하는 시니어 하우징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 시설인데 가구가 시니어 행태적으로 굉장히 좀 잘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어르신들 앉으시는 의자, 어르신들이 편하게 깊숙이 이렇게 낮은 의자에 앉으시면 편할까요? 편할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네. 근데 쿠션이 오히려 너무 물렁물렁하면 안 되고요. 어르신들의 골격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 불균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허리를 세우실 수 있도록의 단단함은 유지가 되면서 엉덩이가 너무 밑으로 깊숙이 빠지시면 일어나실 때 어떨까요? 반대로 일어날 때 힘들다. 네,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그 각도, 시트의 그 쿠션의 각도, 단단함,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구성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운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뭔가 이렇게 흘리거나 실수하셨을 때 일단 닦기가 편해야 되고 티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감재 자체가 패브릭일지라도 기능을 갖춰서 쉽게 오염된 걸 닦을 수 있는 그런 마감재 선정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이제 간병인분들, 네.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이 앉아 계실 때 부축하거나 일으켜드리거나 앉혀드릴 때 이 가구를 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손이 들어갈 부분이나 잡을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케어기버에 대한 고려도 돼야 돼요. 그래서 가구 하나만 예시를 보더라도 고려해야 될 게 많이 많네요. 있고 정말 많네요. 네, 시니어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시니어 하우징 설계 디자인을 하면 예를 들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치매 같은 것도 좋아지나요? 저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적 근거, 현장의 임상의 경험의 어떤 그 근거들이 있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다. 홀리스틱 웰리스, 홀리스틱 헬스라고 할 때 신체가 하나 있고요. 정서,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건강하신 거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매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매도 되게 다양한 상태로 진행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꼭 약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그분에게 폭력적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적인 디자인들이 잘 배려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명을 예로 들 때도 내 침실에서의 조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막 같이 활동하실 때의 조명, 또 휴식하실 때, 책 읽으실 때의 그런 조명,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배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가는 조명 디자인에서도 밝기의 수치라든지 또 어떤 근거들을 갖춘 게 좋은 디자인인지를 저희는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많이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케어닥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에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특화된 어떤 디자인들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5, 60개 정도의 시니어 하우징들을 좀 분석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하우징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단 오픈 버전으로 저희가 이거의 서머리 되게 엑기스만 담아서 그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파는 건 아니고 네. 파는 건 아니고 전체 버전은 이렇게 내부에 가지고 있고 일부 버전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버전이 궁금하시거나 이게 접목된 시설이 필요하면은 저희가 일로 연락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받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케어닥 같은 케이스에는 운영사가 설계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왜 중요하고 어떤 의도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어의 효율을 높이면서 특화된 공간 안에서 어르신들도 행복하시려면은 운영의 노하우가 디자인에 담기지 않으면 돌보시는 케어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은 상품이라고 했을 때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설계할 때 계시는 종사자들의 피로도를 또 낮출 수 있는 동선 설계라든지 디자인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잘 담고 있는 디자인을 처음부터 기획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시니어 하우징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하우징의 특징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반 아파트다 뭐 이러면은 분양하고 끝나잖아요.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운영이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인건비나 비용이 줄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그쵸. 이렇게 설계를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담긴 그렇죠. 설계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운영 손익과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더라. 줍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조금 큰 이야기만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시니어를 위한 디자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감동적이더라 혹은 뭐 좋은 포인트더라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 캐나다의 아미카라고 하는 시니어 하우징에도 이제 이번에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작지만 되게 감동받은 사례였는데 어르신들의 키친이 있어요. 키친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하는데 워커를 끄시거나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을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기가 사실 쉬운 그런 공간 환경이었는데 음식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의 조리대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거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철판 요리를 하는 거를 궁금해서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죠. 그거를 안 보이니까 거울로 달아서 보여주게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밥, 국, 반찬 골고루 잘 차려서 드세요 라고 갖다 드리면 이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거는 그 어르신들을 되게 수동적으로 만드는 그렇죠. 갖다 주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식단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분들이 냅킨이라도 깔고 그리고 서로 수저라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역할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사례처럼 시각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기대하고 드실 수 있는 소화하실 수 있는 그 준비도 되시고 해서 그거를 마침내 이제 그걸 드시기까지의 그런 전체 여정 잘 배려해드리고 또 함께 하는 거 시니어 하우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자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소한 예시들도 놓치지 않고 시설 상품들에 그걸 잘 진정성 있게 녹이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연구소가 하시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연락하고 같이 협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유저는 시니어로 확실히 좁혔기 때문에 시니어를 위한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희는 또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적용해서 실제 근거들을 찾고 또 검증된 것들을 또 다시 적용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 되게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뭐 건축 설계부터 시니어에 대한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 환경 전반에 대한 그것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시니어 하우징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이나 뭐 요양원이나 양로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주,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도 저희는 문턱이 낮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뭐 컨설팅이 됐던 또 자문이 됐던 의뢰하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저희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에 포진해 있으니까 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께서 하시는 과업은 컨설팅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인테리어도 하시고 작년, 재작년부터 정말 많은 케이스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래 링크와 연락처를 달아놓을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시니어 하우징이 뭔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디까지 고민해야 좋은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설계인지를 파악해 봤고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니어 하우징 디자인 연구소 강효진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